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1월 11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워렌 버핏이요, 한국 여자와 사귄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죠. 이 얘기 아마 저만 알고 있는 얘기 같은데요. 아마 오늘 텔레그램 보신 분들이라면 엄청난 인사이트, 2억이 20억이 되는 인사이트 아마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중반부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 뭐 당연히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투자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번 주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승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깨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라. 그게 간다고 하면 이때 나왔던 저항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지 아니면 쌍봉 만들고 떨어질지는 사실상 시간상으로 떨길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알트들 반등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알트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비트도 아직 위로 4% 정도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 거로 봐서는 떨긴다기보다는 횡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알트들을 좀 갖고 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상 양봉인 애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수익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있나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뭐 나는 이거 먹었다, 뭐 이런 원리로 먹었다 하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덕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을 보는 트레이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보고 있다. 월봉의 추세로 봤을 때 그냥 오파가 이어지는 연장선이지, 이 짤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고, 또 큰 봉을 보더라도, 연봉만 보더라도 이게 먼저 위로 갔다 내려올지 아니면 내려갔다 위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 중에서 일부분을 소모시키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6개월 봉만 보시더라도요, 이 저항선의 깊이를 보면 사실상 6월 안으로는요 2만 이상 가기가 힘든 구조고요. 지금부터는 저항벽에 마주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만약 17,692원이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더라도 다시 내려오니까 걱정은 마시라. 그 얘기는 결국 4% 이내에서 반등은 나올지언정 다시 내려오니까 걱정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되고부터는 저는 지금은 1월에 대한 금리 인상이 계속 있는 한은 제 시황은 아마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나 알트에 대한 추세는 이번 주는 그냥 단타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얘기를 좀 가져가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반감기를 조금 말했어요. 지난 시간은 아니고요. 지지난 시간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하락을 보는 거를 차트적으로만 접근하냐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좀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 안 되는지. 5분 정도면요, 솔직히 하락으로 꼬실 수 있습니다. 2분 정도면 제 앞에 냅두고도 저는 하락에 대해 꼬실 수 있는데요. 경제라는 게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코스틀리는 달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비트코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반감기에 대한 사이클만 잘 이용하시더라도 최소한 수익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죠. 그냥 그럼 말을 좀 순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로 접근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워렌 버핏이 한국인 여자와 사귀었을 때 프랜차이즈가 급등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똑똑한 스마트한 개미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비트코인을요, 그냥 모아가는 개념보다는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매매는요, 평단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는 이 평단가를 접근하는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CPI 수치 같은 거에 목매달아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거에 일일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나뉘어서요, 보는 게 저는 가장 스마트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이요, 탄생한 이후 반감기를 거치면서 91.7%의 가량이 채굴이 완료가 됐습니다. 결국 이 채굴을 봤을 때 지금까지 상승을 보시면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때, 그리고 이제 남은 4분기, 이렇게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91.7%가량의 채굴이 완료됐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2010년 8월 1일부터 2012년도 11월 28일까지 반감기가 왔을 때 2479%의 상승이 나왔고요.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7월 9일까지 2분기 반감기를 했을 때요. 505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 9일부터 2020년도 5월 11일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반감기가 1433.7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5월 11일부터 2024년도 4월 예정인 4분기 반감기는요. 약 상승률을 9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똑똑한 분이라면 예상을 했을 텐데요. 뭔지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2020년도 5월 시점 기준으로는 90%가 높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때 나왔던 이 봉 기준으로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몇 프로가 높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 기준으로는 약 80% 정도가 더 높습니다. 알트코인도 2020년도 5월 대비 상당수의 코인들이 몇 배나 높은지 이제 아시겠어요? 기본이 50%에서 70% 이상입니다. 많게는 90% 이상 높고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니, 2022년도, 2020년도 5월보다 지금 평균적으로 50%, 많게는 90%까지도 높은 상태의 가격인데 현재 여러분들의 시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녹아 있습니다. 아니면 갖고 있지 못하죠. 맞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튀었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논리들이 붙습니다.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얘기를 보시면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앞으로 인사이트가 넓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텔레그램 입장 법 알고 가세요? 일단 이 얘기를 싫어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저는 사실상 너무 팩트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대부분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사실상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 이건 한 사람의 얘기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남자라는 분이 댓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95%의 코인이 다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럼 시총 높은 놈들만 살아남는 거야? 제가 답변을 이렇게 남겼죠. 비트코인은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그러니 이 두 가지 중 한 개라도 무너지면 그건 생태계가 끝장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두 개는 투자해도 굉장히 안전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두 개의 코인은 이 코인판의 젖줄이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결국 사라진다는 얘기는 나는 이 생태계에서 결국 튤립버블보다 더 큰 사기를 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95%에 해당되는 코인은요. 저는 나머지 코인은 미안하게도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래는 그 이유인데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주식과 같은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코인판에서 재무제표라는 걸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하든 국내 주식을 투자하든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의 미래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회사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고 투자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골드만삭스 있는 애널리스트들조차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회원들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과연 코인에서 이게 존재할까요? 제가 알아본 코인판에 존재하는 기업들은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바로 미래성.
저는 이 미래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성에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요. 그 전제에는 현재 실용성과 실용화가 되고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실용성과 실용화에 성공한 모델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투자하는 기본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떡상할 거야. 근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이슈가 있는 반감기조차도 상승률이 매 반감기보다 줄어들고 있는 이 판에서 과연 나는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미래에 베팅을 했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점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점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죠. 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투자를 하니까요.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 그렇구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진단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걸 보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주시는 글이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38억. 여러분들의 한 끼는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점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쓰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점심을 고가를 먹는 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 점심조차도 누구랑 먹을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점심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워렌 버핏과 같이 그 점심조차 사면서 아니면 점심을 워렌 버핏이 사주지만 그가 쓰는 돈은 몇백 원밖에 안 될 수 있어도 그 한 끼 식사를 몇십억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금융 마인드와 부자 마인드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한 끼에 이 돈을 쓰냐고.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코인판에서 반드시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코인 다 떠나서요. 그냥 마인드 자체가 잃을 수밖에 없는 마인드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익성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소녀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근데 그 알바 소녀가요. 너무나도 마음에 든 워렌 버핏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신고하시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상상을 한번 펴보자고요.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어린 여자를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신고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예시입니다. 알바 소녀가 마음에 든 워렌 버핏이 전화 한 통으로 거기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죠. 거기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파트타임 하는 알바 있죠.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뭔 소리예요? 당신 누군데? 나 워렌 버핏인데 당신이 워렌 버핏이면 난 오바마야.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딱 했더니 워렌 버핏이에요. 아이씨, 번호 줄 거야 말 거야. 안 주면 내가 편의점 살게. 코카콜라 주식 좀 팔 테니까 살게. 이렇게 딱 샀어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전체를 구입했어요. 세븐일레븐 전체를 구한 거야. 번호 달라고. 워렌 버핏이 저 편의점 프랜차이즈 전체를 구입할 때요. 어떻게 돈을 썼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편의점 7시부터 9시까지 파트타임 알바하는 여자의 번호를 따려고 세븐일레븐 전체를 샀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팔았을까요? 애플 주식을 팔았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부자 마인드의 2단계입니다. 첫째, 주식을 팔았다. 두 번째, 빌렸다. 세 번째, 대출받았다.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부자 마인드인데요. 바로 뭘까요? 뭐냐면요. 자기 돈을 썼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가 답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 레벨에 있으신 분들은요. 돈이라는 거의 가치는 모르는 분들이고요. 간단합니다. 그냥요.
세븐일레븐이 정말 시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투자할까 하는데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지용 아니면 요번에 그 난리 났던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이런 분들이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기 돈이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자기 돈이 아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림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아셔야 하는데요. 코인과 이게 다른 얘기일까요? 제가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게 뭐였죠?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느냐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두 번째로 코인판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 당장은 떠나세요. 그런 마인드면 성공 못합니다. 제가 위에 보내드린 아까 밥 한 끼에 몇십억을 쓰는 거 있죠.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워렌 버핏이 돈을 번 사람한테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식사를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요,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코인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러려고 38억 썼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저렇게까지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껏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접근이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어느 정말 유명한 기업 오너거나요, 아니면 관련된 회사의 분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데 워렌 버핏과 식사를 통해서 뭔가가 대단한 인사이트가 오고 갈 것 같은 그런 인사이트가 퍼짐으로써 주위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주식이 급등을 하는 원리로 저 38억 어치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게 대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버핏이 구입했다고 하면요, 아무리 망해가는 정말 우리 동네 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동네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요, 급등합니다. 워렌 버핏 레벨 정도면요, 최선을 다해서 말아먹으려고 해도, 아주 그냥 노력해도 나 아니라고 해도요, 말아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결국 이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식사로 인해서 뭔가를 얻는다가 아니라요, 식사로 인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결국 주위에 퍼지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호재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었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로 작년에는 뭐가 있었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대형 VC, 거기서 투자를 한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한 끼에 이 돈을 써라고 접근하는 레벨 1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돈을 썼다라고 하는 레벨 2의 단계. 그리고 레벨 3, 통찰을 얻으려고 38억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사고 회로를 굴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호재를 정말 가치 투자의 잣대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요, 투자의 접근 방법입니다. 반감기, CPI 뭐 다 좋습니다. 이 장을, 그리고 코인파는요, 이 장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결국은 남은 미래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판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초창기에 금융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들이 흐르는 그 역사가 말해주듯이 코인판에 지금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또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코린이들의 투자 파트너 이진환이었습니다. 멘트 좋은데요? 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늘 차트보다는 좀 다른 시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댓글에 내용이 좋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런 얘기들, 인사이트를 넓혀드릴 수 있는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만약 정말 댓글이 좀 많다고 하면 이걸 더 깊이 있게 딥하게 들어가세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 마찬가지고요. 어떤 코인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댓글,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